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두되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돌이켜보면 불과 2년도 안 된 2020년 3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고도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위기는 기회로 보답한다는 사실까지 체득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적절한 대응만 있다면 더 큰 수익으로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연휴 첫날, 설날 연휴 첫날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백내 가정 평안하시고 올해도 좋은 일, 기쁜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떨어지는 주식시장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마음 졸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 특집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국내 선물시장 그리고 해외 선물시장까지 아우러서 우리가 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시장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국내 선물시장과 해외 선물시장의 강점을 알면 어떻게 주식 매매가 쉬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시장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과 선물 시장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진입 장벽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선물과 국내 주식 시장은 한 나무에서 태생한 같은 뿌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식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큰 그림을 잡고 왜 국내 선물을 공부를 해야 우리 주식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볼 수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를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든지 개념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이란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제가 옆에 영어로 좀 써놨는데요. 퓨처입니다. 퓨처. 미래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프레젠트, 생일날 주고받는 이런 선물이 아니라 퓨처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보면 먼저 선자의 물건 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을 뜻한다. 여기에서 미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미래 가격. 자,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 여러분들 특히나 주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향후에 미래에 오를지 내릴지를 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물론 우리가 선물을 공부한다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어떤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뭐 ETF, ELF 같은 이런 금융 상품들의 개별적인 상품들의 향후의 미래 가격을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 미래 가격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코스피 지수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코스피 지수죠. 주식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를 먼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측.
자,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오셨죠? 아무리 그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나 재료가 좋다라고 해도 지수가 쉽게 얘기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고 1000개,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만 해서 약 1000개씩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지수를 이기고 지수가 하락할 때도 이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는 어떤 종목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하든 여러분들이 채권을 하시든 ELF, ELW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될 건 향후의 이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됐든 코스닥 지수가 됐든 이 지수가 앞으로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 지수가 내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래의 이 지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게 바로 선물이라는 개념이고 그 선물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을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을 뜻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체크해 둔 대로 선물은 종합주가지수죠. 코스피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지금은 코스피라고 표현을 하는 코스피의 미래 가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오늘자로 지금 코스피가 2800선 밑으로 일단은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선물 지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인구가요, 2021년 기준으로 800만 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자, 국내 취업자가 2,760만 명인데요. 그 중에 800만 명이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약 한 35% 정도가 증권 계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생산 가능 연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권 계좌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때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내가 증권 계좌, 주식 계좌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평일날 오전에 옆에 있는 우리 증권회사 영업 창구만 가셔도 10분이면 증권 계좌를 다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영업점에 가면 10분이면 계좌를 터준다 이거예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묻지마 투자죠. 주식에 있어서의 묻지마 투자. 여러분, 지인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친구 얘기를 듣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손실을 입고 등등등등.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의 대부분이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시고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선물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지표가 되는지에 관해서 꼭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자, 밑으로 가면 자, 그러면 왜 국내 선물 지수가 우리나라 주식 지수, 우리나라 주식의 지수죠. 코스피 지수의 미래 가격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약 1000개가 좀 넘습니다. 약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등에서 1000등을 뽑는다라고 하면, 줄로 딱 세워놓는다라고 하면, 자, 1등은 뭡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이닉스 쭉쭉쭉쭉 있겠죠. 자, 이 1등에서 1000등까지의 시가총액 플러스 거래량 등등등등을 계산을 해서 지표로서 나타낸 것, 숫자로서 나타낸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코스피 지수,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00선, 나스닥 지수 913선, 이렇게 지수들이 표현이 되죠, 숫자로. 이게 뭐냐? 이겁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 거래량 등등, 이거를 지수로 나타내는 것.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등등등등을 지수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라고 코스피, 뭐라 말씀드렸죠? 1등에서 2000등까지. 자, 1등에서 1000등까지 줄을 딱 세워 넣었죠. 1등에서 1000등까지를 모두 산출한 것이 바로 코스피 지수. 자, 그런데 코스피 200 선물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다?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가 뭐다? 이게 바로 국내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 우리가 그리고 국내 선물.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는 국내 선물. 자, 코스피 200 지수 하면 딱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자, 코스피 지수는요, 1등에서 1000등까지 모두 다. 코스피 200 지수, 국내 선물 지수는 1등에서 200등까지입니다. 자, 1등에서 200등까지의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및 거래량 등을 산출한 지수가 뭐다? 국내 선물 지수라는 겁니다. 국내 선물 지수. 우리가 국선이라고 부르는 국내 선물 지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국내 선물 지수는 바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를 대표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대표. 자, 비록 코스피는 1등에서 1000등까지 모든 것을 더하고 국내 선물 지수는 1등에서 200등까지를 더하는 거지만, 자, 여러분, 삼성전자 한 주만,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요, 우리나라 코스피 1등에서 1000등까지의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45%가 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45%가 넘어요. 자, 우리나라는 기업의 구조들이 재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독특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은요, 50% 가까이 됩니다. 50%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1등에서 1000등까지의 코스피 지수와 1등에서 200등까지의 국내 선물 지수, 이것은요,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동일하다. 따라서 뭡니까? 코스피는, 자, 국내 선물 지수는 코스피, 우리 종합주가지수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 주식의 지수를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은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국내 선물은 무엇을 대변한다? 코스피 미래 가격을 대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조금 처음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우실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내가 오늘 산 주식, 어저께 산 주식이 내일 오를까요, 내릴까요? 혹은 내일은 우리 한국장이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금융 초보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의 해답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국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내 선물 지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도 뭐가 됩니까? 주식의 지수, 코스피의 지수가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좀 많이 듣거든요. 선물에 관해서 제가 강의나 이런 거를 나가게 되면 저는 주식하니까 선물은 공부 안 할래요. 라든가 괜찮습니다. 선물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국내 선물 지수를 예측하지 않고서는 코스피 지수는 절대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따라서 선물이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200위까지의 대표 기업들의 시가총액 가격을 지수해 넣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피를 예측하고 코스피보다 먼저 움직이며 선행하는 지수가 바로 국내 선물 지수다. 국내 선물은 무엇입니까? 국내 선물은 코스피의 미래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코스피의 미래 가격. 바로 국내 선물이다. 따라서 국내 선물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의 특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의 특징. 주식과 선물을 비교하면 선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주식의 특징은 뭡니까? 매수 방향만 진입이 가능하다. 내가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어요. 난 여기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만 원보다 가격이 더 올라야 되죠. 하지만 선물은요,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향후에 한두 달, 두세 달 있다가 삼성전자가 8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디에 배팅을 합니까? 삼성전자가 오른다. 매수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면 되고, 자, 내가 봐서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건 때문에 한두 달, 두세 달 있다가는 8만 원 밑으로 빠질 거야.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오늘도 7만 5천 원 찍었죠. 그럼 나는 여기 어디에 배팅합니까? 매도 포지션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로 밑으로 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얻게 돼요. 간단합니다. 자, 주식은 내가 산 가격에서 무조건 올라야 수익이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양방향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다. 흡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공매도하고 우리 대차거래가 있죠? 공매도와 대차거래,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쉽습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크죠. 주식 수도 작고 이자도 내야 되고 해서. 자, 공매도와 대차거래 같은 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다. 자, 우리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쭉 있죠? 자, 첫 번째 차트. 자, 두 번째 차트 볼게요. 모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자, 첫 번째 차트로 다시 가볼까요? 첫 번째 차트. 거의 유사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대깔꼬마기처럼.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첫 번째 차트는 무슨 차트냐면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국내 선물. 자, 작년 6월부터요. 작년 6월 25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쭉 빠져서 오늘 1월 24일까지 오늘 1월 24일에 최저점인
369포인트까지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 보이시는 저점 11월 말에 여기 보이시는 저점을 오늘 깨버렸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자, 이 차트는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이 차트 잘 아시죠?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코스피 차트. 코스피 차트도 여기 보시면 6월 25일 최고점 3,316포인트. 최고점인 3,316포인트를 찍고 자, 동일한 라인입니다. 11월 말에 전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요.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거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전접점 라인을 이렇게 깰 거라는 거 모릅니다. 한 가지 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코스피는 지금 10월부터 긴 박스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두 가지 조정이 있죠. 첫 번째 시간 조정과 두 번째 가격 조정인데 시간 조정을 만 4개월 정도 일단은 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굉장히 빼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국내 선물 차트를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코스피 차트 분석 가능합니다. 왜냐? 국내 선물은 코스피의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자, 국내 선물은 시그널을 줬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줬느냐? 자, 하방으로는 38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방으로는 400포인트입니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대세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10월부터 1월 중순이 지난 이번 주 초까지 어떻게 돼요?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박스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국내 선물이 이런 박스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미리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도 박스장 형성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왜냐? 국내 선물은 코스피 미래 가격이니까. 국내 선물에서 먼저 박스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코스피도 박스장입니다. 자, 국내 선물에서 박스장이 나왔으면 코스피에도 박스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박스장이 나오겠구나. 국내 주식도 지금 지수가 박스장의 흐름을 가겠구나.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주식이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향후에 내가 여기에 투자금과 금전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할 가치의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박스장 흐름이 나오는 것을 예측하시고 어떻게? 국내 선물로 코스피도 박스장이 나오는 걸 예측하시고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초보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산 주식이 언제 오를까요? 차트 좀 봐주세요. 한국장이 왜 그렇죠? 지수가 왜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선물을 공부하시면 흐름이 보입니다. 자, 지난 6월부터의 대세 하락장 흐름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잠깐 보면 자,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고 쌍봉입니다. 저점을 찍고 그 저점에 더 큰 저점을 찍었습니다. 선을 이어볼까요? 자, 뭐가 보이시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대세 하락장의 차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국내 선물에서.
그러면 코스피에서도 뭐가 보입니까? 고점을 찍고 고점을 못 넘고, 그렇죠? 뭡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 대세 하락 캔들, 대세 하락 이평선, 대세 하락 차트. 그 다음에 뭐예요? 10월부터의 박스장. 이거를 어떻게 예측한다? 국내 선물 차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 하락.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그렇죠? 저점이 낮아지고 10월부터의 박스장.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하죠. 전저점을 깼죠. 오늘 전저를 깼습니다. 전저를 깼다라는 시그널은 사실은 어제하고 그제 나왔어요,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38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38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은 어디입니까? 전저점 라인. 전저점 라인이다. 여기를 오늘 깨는지 안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깼잖아요? 코스피 뭐예요? 깼어요. 2780포인트네요. 그죠? 예. 2780포인트. 다음 포인트 제가 알려드릴까요? 팁으로? 자, 369포인트입니다. 지금 국내 선물이요. 국내 선물 360포인트 가는지 봐야 돼요. 360포인트 가면 코스피 얼마까지 간다고요? 2740까지 갑니다. 2740. 국내 선물 360포인트 가면요, 코스피 2740포인트까지 갑니다. 이게 1차 라인입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강조드렸던 라인. 국내 선물 360포인트, 코스피 274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40포인트밖에. 내일도 갈 수 있는 가격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선물은, 주식과 선물은요, 보세요. 주식과 선물은 똑같아요. 한 나무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단, 그게 1등에서 1000명까지의 성적인지, 아니면 1등에서 200등까지의 성적인지, 그리고 이 1등에서 200등까지의 성적이 1등에서 1000명까지의 성적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그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뭐다? 국내 선물이다. 그래서 타이틀에서 제가 뽑았죠. 국내 선물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여러분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수 깨지면요, 개별 종목 다 깨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내 선물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국내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저저번 주 화요일부터 엄청나게 1월 초부터요.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락장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 모바일로 여러분들 주식 갖고 계신 그 주식 호가창만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까? 호가창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주식 안 오릅니다, 여러분. 주식, 선물, 옵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릴 때 버텨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은요, 거시경제학적 흐름, 거시경제학적 상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주식이 지금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왜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인데요, 여러분. 금리 인상. 골드만사스 금리 인상.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가장 큰 화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냅니다.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자, 그런데 그러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인플레이션은 나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 자, 인구가 늡니다. 인구가 늘죠. 그리고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인구와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나라의 경제는 우상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향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책.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국가는 인구와 산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흡사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 1억으로 뭐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월세 보증금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도 뭐예요? 물가예요. 지속적인 상승이 원래 일어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당시에 감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감당할 수 없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냐 이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술에 현금 뭉치를 가지고 가요. 술에 현금 뭉치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뭘로 교환하나요? 두루마기 휴지 하나랑 교환을 합니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초고도 인플레이션. 자, 이런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나쁜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경제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미국이 어떤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2008년, 2009년,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때부터 2009년 오바마 시절 때부터요.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자, 13년 동안, 만 13년 동안 시장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어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왜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등등등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은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부작용이 좀 하나 생기죠. 13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 생겼느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여기에 플러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정부에서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아시죠?
물론 충분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돈을 추경으로 풀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쉽게 얘기해서 돈이 과잉 공급된 현상이에요. 13년 동안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는요 돈을 시장에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돈을 더 풀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돈이 많아서다. 일단. 자, 그러면 시장에 돈을 없애야 되겠죠? 시장에 돈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인플레가 커졌다. 그럼 시장에서 정부로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미국은요 지금 바로 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13년간 뿌렸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해야 될 건 시장에서 정부로 돈이 다시 가게끔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 정책이 지금 여기 밑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테이퍼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이퍼링 굉장히 많이 나오죠. 테이퍼링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건데, 자, 일단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국채, 채권. 아, 주식도 모르고 선물도 모르는데 채권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제가 채권에 관해서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국가는요, 정부도 사업을 하죠. 댐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자, 지금 제일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거, 재난지원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줬어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찔러드렸죠. 통장으로 혹은 그 카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 여러분,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빚을 만듭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산들이 있죠. 근데 국가는요, 사실은 돈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 돈을 만들어야 돼요. 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 사업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 항만을 짓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소외계층한테 여러분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사업이거든요. 그럼 돈이 들어요. 근데 국가는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국가가 만들어서 국채거든요. 자, 국가, 지방 자치단체 혹은 공사공단은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벌치고, 그리고 이 채권을 사간 주체들한테는 뭘 주냐? 채권 만기일에, 이거는 5년입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있어요. 1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습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뭐를 줘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매년. 이해되시죠? 이게 채권입니다. 자, 따라서 국가는 사업자금의 마련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발행하니까 국채. 자, 이거를요, 미국이 13년 동안 한 거예요. 미국도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도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뭘 해요?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를요 13년 동안 계속 찍는 겁니다. 국채를. 그래서 뭐예요? 채권을 계속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테이퍼링은 뭐예요? 이제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채권 매입을 줄인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이해하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 매입을 줄인다라는 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더 이상 이걸 안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줄인다라는 뜻인데 줄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공급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채권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돈 뿌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경제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경제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시장에 돈을 안 뿌린대요.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성장이 멈추겠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미국 주가, 미국 지수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테이퍼링에서 지금 원래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2단계 얘기가 확정이 됐죠. 금리 인상한다고 했어요. 자, 금리 인상이 왜 안 좋은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금리와 이자는 원래 같은 게 아닙니다. 원래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리는 원래 이제 그 어떤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자, 금리와 이자는 그냥 같은 개념이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대출금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1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연 1%의 이율로 받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돼서 연 3%로 올랐어요. 금리가. 그럼 나는 뭐예요? 3배나 더 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이 돈을 대출 안 받으면 못 산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대출 안 받고 참아요. 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자, 개인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금리가 인상되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쉽게 생각해서요. 그냥 시중에 자금을 가져다 쓰질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합니다. 왜?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마이너스 저금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끌도 하셔서 주식에 투자하시고 부동산에도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2% 3%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자금을 가져다 쓰질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개인으로 치면 1억. 자금이 굉장히 작죠? 자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1억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억. 내가 은행에서 1억의 자금을 쓴다라고 하면 1%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자, 그런데 이게 2%로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이거를 12로 나누면 뭐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거를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7만 원? 18만 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달에 몇만 원 오르는 거는요, 크게 걱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들 술 한 잔 덜 하시고, 그러시면 충분히 가능한 돈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억이라는 돈, 뭐 큰 돈이지만,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진짜 큰 영향을 받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기업. 기업은 작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 대출을 받죠. 수천억 대출을 받기 때문에
0.25%. 금리 한 번 올리면 0.25% 정도 올리거든요. 0.25%만 올려도 자, 수십억과 수백억, 수천억의 대출을 받는 기업들은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재무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뭡니까? 여력이 있는 가게 그리고 기업 내가 일단은 갚을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뭐예요? 조기 상환합니다.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부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아예 내가 새로 받으려고 했던 대출금을 포기를 하고 내가 받고 있는 대출금은요 그냥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여력이 있는 가게나 기업들이 대출금은 상환을 하겠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비용을 다 떠안게 돼요. 그러면 재무 건전성 안 좋아지고 재무 건전성 안 좋아지면 주가 하락하고 주가 하락하면 개미들 힘들어지고 재무 건전성 안 좋아지면 또 다른 갈래는 어떻게 되죠? 기업이 잘 안 돌고 돈이 잘 안 돌죠. 그러면 노동시장의 임금도 낮아지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 지표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시장의 자금을 죄는 긴축 정책을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1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굉장히 크다 보니 시장에 13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돼서 이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왜?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단편적인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이런 상황이었고요. 작년 8월부터 각종 뉴스 저만 해도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께 8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금리 인상 얘기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어.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질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돼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내가 산 주식의 이 기업이 펀더멘탈이 강하고 재무가 건전하고 모멘텀이 있고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외적인 요건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뭡니까? 홀딩을 하시거나 저가 매수를 들어가셔야죠. 이런 전략과 전술이 없다라고 하면 큰 낭패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나온다? 해외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을 분석을 하고 국내 선물을 분석을 할 때 이런 주식 관련된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특히나 주식만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큰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주식 하시는 분들 무조건 꼭 선물 공부하셔야 큰 그림,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이 다양한 해외 선물 투자 팁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방송 마친 후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